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우 씨. 반갑습니다. 지우 씨는 그 이사를 좀 자주 하셨나요, 지금까지? 뭐 이사를 몇 번 했죠? 네, 몇 번 이사를 했었죠. 예. 지우 씨는 워낙 오래 알다 보니까 이제 뭐 강서구 쪽에 많이 살았던 기억이 좀 나고 그 전에 그 많이 이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쵸. 오, 그래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뭐 이사를 하고 안 하고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지금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한 군데서 오래 사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구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고 해서 비슷한 가격이면은 좀 다른 동네에 조금 더 좋은 그죠, 신축으로. 예, 신축 아파트로 좀 이사했으면 좋겠는데 또 어르신들의 또 마음이 또 그런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르신들은 좀 아무래도 조금 낡아도 내 집이 편하고 좀 맞아요. 익숙하고 오랜 이웃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미 또 가족 같은 사이일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곳에 좀 정착해서 오래 계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그 자주 가시는 병원이 코앞이라서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절대 못 옮기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돌봄이 필요한 우리 어르신들, 뭐 낯선 요양시설에 가는 것보다 기왕이면은 내가 평생 살아온 편한 집에서 이렇게 또 누가 와서 돌봐주고 그러면 훨씬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 회장님을 모시고 여기 관련돼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이제 화면 보시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 회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 아주 젠틀맨이시고 너무 멋지세요. 인상도 너무 좋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자, 몸담고 계신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협회가 발족된 지는 1995년도에 민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전에 한 5년 전부터 이미 이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라 해서 댁에서 혼자 계시거나 네. 가족이 있으나 돌봄이 어려운 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 재가노인 센터들이 일일이 자원봉사자든 사회복지가 찾아가서 어르신들이 사회 심리적인 또 몸이 불편한 데 있으면 병원도 네. 동행해 드리고 이런 일을 계속 5년간 해오다가 예.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네. 아까 말씀드린 95년도에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95년도니까 이제 뭐 거의 한 30년? 다 네, 돼가네요. 그렇죠. 와, 오랜 내년이 시간 30주년입니다. 그러네요. 예. 와. 자, 협회에서 이제 이 재가노인 복지를 이제 위한 일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네. 재가복지라고 하면 선뜻 네. 그냥 안 와닿으실 거예요. 네. 노인복지 그럼 노인들을 위한 복지 네. 이러고 이제 딱 마음적으로 와닿으실 텐데 예. 재가라는 거는 그야말로 있을 제자에 집가인가요? 집가자를 쓰는 겁니다. 집에 있다? 예, 아주 네. 쉽죠. 예, 예. 그래서 어르신들은 집에 계시고 그 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자나 이웃들이 어르신 댁에 계신 곳에 찾아가서 예.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건강상의 문제 또는 뭐 예를 들면 영양이나 이런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신다거나 예. 또 아니면 혼자 우울증에 이제 빠질 수 있는 이런 어르신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것을 통칭 재가복지라고 설명드리면 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서비스라는 게 꼭 집에서만 한다는 건가요? 집에서 받으시기도 하고 예. 네. 어린이집처럼 네. 어르신이 거동이 가능하시면 시설을 이용하시는 거죠. 그걸 네. 주야간 보호시설이라고 합니다. 많이도 들어본 아침에 것 같아요. 네. 버스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셔서 점심에 식사하시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다가 오후 5시, 6시, 7시에 집으로 되돌아오셔서 일상생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까지를 재가복지 서비스라고 표현합니다. 요 단계가 지나셔서 건강상의 이유로 지역사회에 생활하기 어려우시면 이제 그때 요양시설로 입소를 하시게 되는 거죠. 세 가지가 네네. 근데 요양시설을 재가 서비스를 표현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거는. 그 중에 이제 하나. 네. 통원
이용 서비스까지를 이렇게 재가복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어르신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우리 조남범 회장께서는 사실은 이 복지 관련 사업에 꽤 오래 몸담고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드려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복지를 하게 되는 동기나 철학이나 가치에 대해서 네. 좀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으로 양가 감정이 있는데 네.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선친께서 예전에 군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위로 예편하셨는데 예. 예, 요즘처럼 연금을 받으셔야 되는데 일시금 퇴직금을 받고 70년 초에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다 망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안타깝게도. 그래서 네. 저는 어린 시절이 예.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정 경제적으로나. 그러나 이제 생활하다가 보니까 이웃의 도움도 받고 또 인생이 뭐냐 청소년기 이런 고민을 하면서 네. 이제 제가 결국은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도 받고 하다 보니 참 사랑이라는 게 이웃 사랑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냐 뭐 이런 동기에 의해서 뭐 남을 돕으면서 사는 게 뭔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많은 돈을 벌어서 이웃을 위해서 좀 해야지 써야지 이런 생각을 네. 했다가 또 가까운 지인 선배를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면서 꼭 돈을 벌어서 남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네. 고민하다가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저는 복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복지학과를 선택해서 네. 공부하고 졸업하자마자 현장에 이제 계속 남아 있어서 뭐 한 35, 6년간의 현장에서 이제 일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복지 관련된 일을 거의 한평생 하셨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요번에 이 회장직을 처음 맡으신 게 아니라 두 번째 네네. 맡으신 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95년도 그때부터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처음에 제가 2008년도에 회장을 2008년도에. 1년만 했습니다. 임기가 3년인데 네. 네. 다른 또 제 인생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해야 될 중요한 기로가 또 있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1년만 하고 네. 그 당시에 가장 협회로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네. 해결하고 그만 제가 다른 분야에 사회복지계에서 다른 분야에 있다가 3년 전에 다시 재가복지 분야에 왔는데 네. 그때 우연찮게 또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 맡게 된 배경은 네. 이번에 작년 3월에 제가 맡았는데 그 협회가 사실 좀 어려운 난제들이 좀 이렇게 좀 협회가 회원들 사이가 좀 갈라져 있었고요. 또 어떤 정책적인 해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뭐 좀 이따 말씀드리는 와중에 나오겠지만, 근데 이제 선뜻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하겠노라 하는 사람 회원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이 예. 또 통합과 또 현안 정책적인 해결을 위해서 한번 나서달라 해서 제가 이제 추대를 받게 돼서 작년 3월부터 다시 회장직을 맡게 됐죠. 그래서 2008년도에 1년 하시고 예, 3년 전에 작년에 다시 작년에? 취임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2008년에 5대 회장을 역임하시고 그렇죠. 또 이제 이번 11대 회장에서는 무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추천해 주신 만큼 만장일치로 네. 초대되셨다고 들었는데 그 각오나 이 소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만장일치. 만장일치 추대라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혼자 나온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된 건 그래도 저를 믿어주시고 한번 예. 기회를 주신 회원들한테 감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과제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우리 재가노인 서비스 센터라는 것이 이제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8년도에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됐는데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해서 수가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 그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정부 예산으로 공공성의 그 가치 철학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2008년도에 노인 장기요양이 되면서 보조금으로 운영되던 시설을 그 시설 명칭을 노인복지법에서 빼버렸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이 노인 인구가 이렇게 많아진 시대에서 공공의 복지와 또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로 받아 운영하는 서비스가 저희 협회는 공존을 하는데 네. 이제 이 그 법에서 누락된 것도 법 개정을 통해서 명칭을 이렇게 삽입해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된 그 숙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숙제 해결을 하라고 하는 또 그런 회원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예, 이번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네. 이제 뭐 비록 후보는 혼자 하셨다고 하지만 뭐 모든 선거가 다 후보의 공약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내용들을 좀 공약 사항으로 좀 버무려서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네. 지금 말씀드린 네. 우리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라고 하는 예. 소위 공공의 서비스, 장기요양 등급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말고 예. 등급을 못 받더라도 지역에서 도움 필요한 분들을 공공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센터들을 법조항에 넣겠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 협회라는 건 회원들의 권익단체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죠. 그래서 정책 건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또 정책 기능을 건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이제 과학적 근거에 의한 거니까 네. 조사 연구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이런 서비스가 노인을 대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서비스를 주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가치관, 철학 또는 전문적인 기술, 실력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교육 훈련을 다양하게 해서 양질의 인력으로 우리 재가 서비스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을 네. 양질의 인력으로 좀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버무려서 공약으로 냈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공약 중에도 첫 번째 공약을 보니까요. 제가 노인 복지시설의 정체성 및 위상 강화인데 이것이 또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아 우리 부모님도 아니면 나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예. 그건 노인 장기요양 법에 의한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근데 장기요양 서비스가 집에서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네. 장기요양 서비스가 그렇죠. 되는 거고 네.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그것은 시설 요양 서비스가 되는데 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 등급 받기 전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공적인 서비스로 되는데 이제 이게 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노인 복지 서비스 공공의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와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 시설을 운영하는 회원들도 그 가치나 철학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들고 나온 거죠.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저 회장님께서 그 내건 공약 사항들이 이제 뭐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네, 네. 네. 잘 지켜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야 될 텐데. 그 법안 관련해서는 그 작년에 그 법안을 이제 만들어서 국회에서 네. 그래서 이제 상정까지 이제 됐는데 이제 작년에 아시다시피 국회가 소위 많은 논란이 있고 뭐 민생 법안 같은 걸 정리를 못해서 네. 이제 그 작년 말로 폐기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다시 그런 노력을 예. 이제 해야 된다는 것 하나 있고 또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그 소위 그 요양보호사들 교육도 했고 네. 센터 직원들의 전문화 교육도 하고 재가복지 대회라는 걸 통해서 또 네. 학습하고 학습까지. 그런 것들을 했고 조사 연구 같은 것들은 지금 모 대학교에 교수님에게 용역을 줘서 네. 이 돌봄 환경이 많이 변하잖아요, 지금.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불과 2, 3년이 지나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돌봄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를 예측하고 그 예측되는
데에서 어떤 서비스 체계로 가야 되느냐를 연구 용역을 줘서 네. 지금 조사 연구를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육 사업과 권익 사업에 좀 집중하셔서 이렇게 좀 일을 추진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과라면 네. 예를 들면 돌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노인복지 쪽이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 8월 21일 날 일본의 후생 노동성 차관 네. 뭐 7월에 은퇴하셨지만 예. 전 차관을 모시고 어. 또 일본의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 직속 산하의 이제 기구인데 네. 인구와 사회 보장을 연구하는 그 고문님 우리로 얘기하면 뭐 실장급 이상이죠. 예. 두 분을 초대해서 어. 그 일본의 저출생 고령사회의 현황과 네. 또 개호범 우리보다 한 그쵸. 8년 앞선 네, 개호보험. 개호범 제도의 네네. 현재 과제를 어.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찾고자 네. 한일 지역 세미나를 이제 복지 관련된 세미나를 해서 어. 큰 이제 호응을 받았습니다. 예. 또 그 외에도 어떻든 간에 지금 제가 장교양 분야는 네. 제가 장교양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나 뭐 예를 들면 그 이용자 입장에서 어려움 이런 예. 것들을 수시로 건의하면서 이제 변화시키고 또는 변화를 요구하는 이제 그런 활동들이 이제 성과라 할 수 있겠죠. 우리- 개호법이 어른 노인들을 위한 법이죠, 그게. 그렇죠. 우리나라로 개호법. 얘기하면 노인 장교양보험법이 네. 일본은 우리보다 8년 전에 네. 네네네. 개호보험이라고 해서 개호보험. 네, 그렇게 해서 먼저 생겼죠. 어떻게 보면 개호보험을 좀 모델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렇죠. 그런 노인복지제도가 정착을 네, 했다고 맞습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니네요. 장교요양 관련한 예. 제도는 정착이 예. 되고 그쵸. 있다. 여러 가지 뭐 저출생, 뭐 고령화 사회 어떤 선배잖아요, 일본이. 네. 그래서 그런 일본의 좀 중요한 발- 분들을 모시고 그런 세미나를 개최하셨다는 게 와, 뭐 정말 30년 동안 그 분야에만 예. 있던 분들입니다. 네. 어. 정부의 공무원들이 2년, 3년이면 바뀌는데 네. 거기는 중요한 정책에 아. 평생 그걸 연구하게 하고 어. 제도를 끌고 가게 해서 네. 이게 제도가 좀 많이 보완되고 탄탄하게 좀 보완을- 구성되는데 우리는 뭐 1년, 2년 만에 확 바뀌어가지고 바뀌니까 아. 또. 벌써 그러면- 제가 작년 3월에 회장이 되는데 네. 네. 지금 우리 관련된 공무원이 이 요양보험 제도와 관련된 공무원이 3번 바뀌었고요. 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뭔가 좀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오신 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고 오신 분은 공부하다가 알만하면 또 알만하면 네. 좀 안타깝고 그 아쉬운 회장님도 부분이. 금방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회장님 좀 올해 이제 임기가 네. 3년이 아니라 좀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뭐 함께 너무 해봅니다. 오래도 뭐 문제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데-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욕심일 수 있고 예. 이제 또 임기라는 것은 저는 뭐 한 3년이 제도를 만들고 끌고 가 개선하려면 좀 짧은 면은 있지만 예. 그래도 뭐 저희 협회가 다 통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해보겠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다음 아, 정부에. 네. 그렇군요. 어쨌건 30년을 또 한 분야에 몸담으셨다는 것도 굉장히 좀 와닿은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떤 정책이나 뭐 추진하는 게 있으면 꾸준히 이제 네. 밀어붙이는 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협회에서 이렇게 사업 전개하는 데 있어서 순탄하게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뭐 애로사항이 참 뭐 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원 복지시설들이 소규모에다가 영세하고 네. 그다음에 협회가 그러다 보니 재원이나 인력이 뭐 해결해야 될 과제나 숙제보다는 그런 내용의 양에 비해서 이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일이 추진되면 좋은데 네. 이제 대정부가 있고 또 이제 장기요양 쪽에는 장기요양위원회라는 예. 상반된 입장이 다른 단체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과 소통할 때에 너무 이제 이게 뭐랄까요
이해가 그 관계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니까 예.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또 많은 와중에도 힘차게도 단체를 이끌어주고 계신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 듣다가 이 제가 노인 복지시설과 관련된 단체가 하나씩 좀 이렇게 기억이 나고 좀 여러 생긴 걸로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단체가 어떻게 좀 많이 생겨난 계기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네. 노인 장기요양법이 도입되면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아, 예. 도입과 함께. 저희 협회는 95년도에 네. 한 요양보험 제도 되기 한참 전에 협회가 있었겠죠. 그쵸? 그때는 네. 한국 재가노인복지협회가 재가 관련된 협회는 하나고 네. 또 그때는 노인 그 요양시설 협회라는 걸로 요양시설과 관련된 협회가 하나였는데 아, 2008년도에 제도가 되면서 네. 저희는 보조금을 받는 법인들이 운영하는 네. 공공의 서비스 했던 단체들이 네. 회원인데 음. 이제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뭐 방문요양이든 주야간 뭐 이런 것들이 네. 개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 업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많이 네. 생겼어요. 네, 그래서 네. 그들의 단체들이 또 협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법적으로 이제 재가노인복지협회라고 하는 유사 명칭은 2개의 사단법인이 있는데 그렇군요. 법적으로 허락을 못 받은 유사한 협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무슨 협회 인터넷만 뒤져도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예. 네, 있을 수 있는 너무 거죠.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게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생기면서 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그 민간 업체, 개인이나 단체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군요. 이제 시장에 이런 뭐 재가복지 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저희 프로에 사실은 그 요양원을 하시는 우리 또 네. 뭐 대표님도 뭐 출연하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많아지면은 뭐 문제점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좋은 점과 또 문제점들이 또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예. 단체들이 많은 게 문제인 것보다도 개인들이나 네. 예. 이 사업장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거죠. 개인 사업장이 예. 왜냐하면 이 수요와 공급이 네. 좀 맞아야 되는데 네. 다시 이야기하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과 서비스를 주고자 하는 그 주체들 간에 예.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예. 너무 많은 시설들이 이제 들어오고 난립을 하면서 이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이 용어적인 혼란. 그다음에 그 질적인 서비스가 담보되지 않고 네. 뭐 이렇게 좀 서비스의 질을 저하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네. 그렇죠. 또 한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 이용하는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제한돼 있는데 네. 공급 주체가 많은 거는 다 우리 시설 이용하려고 과잉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그러니까.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혼란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서비스의 질도 시설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개인들이 운영하다 그렇죠. 보니.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이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예. 철학과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재 속에서 네. 사업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예. 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회장님 그런 개인 시설들이 이거 좀 그 진입 문턱이 그렇게 좀 낮아요? 좀 이렇게 높게 뭔가 할 수 없습니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예. 진입 문턱이 너무 낮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 원인이 2008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네. 너무 성급하게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발표는 하고 그러니까 2008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인프라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부족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을 너무 낮춘 거죠. 네. 근데 중간에 관리하고 중간에 어떤 또 제도나 법을 바꿔서 예. 좀 강화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17년 동안 흘러오다 보니까 다 하시는구나. 지금의 문턱을 높이자고 하니 이제 이제 저항이 와서. 따르는 거고 그렇죠. 형평성이 안 맞고. 안 맞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자격이 좀 되고 공부를 하신 분이 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뜬금없이 이렇게 가서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 진행자께서 그 사육사 자격증을 뭐 사이버가 됐든 학점 문제에서 돼서 사육사 자격증 소지자면 네.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자격은 되지만 네. 경험이나 경륜이나 네. 근데 이런 게 없잖아요. 예. 네. 그런 분들이 사람을 대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질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다?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사실. 그래서 정비를 못 해왔다. 이제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정말 이 수요보다 공급이 좀 더 많은 지금 상황에서 뭐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진입 장벽이 이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좀 더 이 부분을 개선을 위한 어떤 회장님만의 좀 해결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양 제도에서 예. 이런 혼란의 문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네. 법이나 또는 어떤 정부가 이제 어떤 규칙 이제 규제, 기준을 내는 게 있어요. 네. 고시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서 정말 어떤 윤리에 위반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뭐 잘못 운영된 것이 명확한 경우는 네. 그런 경우 가감 없이 규제. 퇴출시켜야 되는 퇴출. 거고 그렇죠. 대신에 잘하는 강력하게. 곳은 네. 역시 법제도 정비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네. 너무 낮은 수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 네. 운영되기가 어려운 수익 구조를 지금 갖고 있는 게 현실인데 더불어서 그런 걸 개선해야지 이게 되는 거죠. 무조건 규제만 해서도 안 되고 네. 정부가 지금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는 개선하고 네. 그러면서 잘못 또 운영하거나 아. 또 이런 경우는 네.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이런 전략이 네. 필요하고 이제 과감하게 이제 시도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좋은 그래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 사회복지사 또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 다 자격증이 있고 그 분야에서 공부한 분들이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지금 많이 종사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 자격이야 다 요건은 갖췄으니까 종사하고 있겠죠. 예, 예, 예.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많은 경험과 네. 경륜이 있는가. 또 그런 일을 하기에 정말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서비스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분명히 갖고 있느냐. 네. 이제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네. 그러나 이제 이분들도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소진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훈련, 그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학습을 시켜서 그 실력을 좀 더 갖출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이 같이 또 병행되어야지 시장의 혼란이나 그런 어떤 양질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협회분들 이제 얘기 나누다 보면 가장 이제 힘들다고 하시는 점들이 이제 자금, 이제 네. 재원을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단체는. 사실 예. 뭐 정상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는 이제 시설들도 정부가 정한 지금의 수가로는 네. 사실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예. 이제 예를 들어 아까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를 말씀드렸는데 개호보험은 처음 시작할 때 수가를 높이 해서 예.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서 낮추고 조정을 했는데 예. 우리는 일본 건을 보긴 보되 네. 제일 낮은 수가로 시작을 해서 네. 지금도 그 수준으로 이어오니까 아.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네.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질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담보를 못하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들 직접 어르신들 케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가 네. 최저임금 수준에서 뭐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서비스를 잘해다고 사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인데 네. 그렇죠. 최저임금과 비슷한 자,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또 우리 제가 노인 복지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또 더 말씀드려 보면 뭐 인력 부족이나 또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또 그러니까 같이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이제 16년이 넘어서고 있는데 아직도 잘 이해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 장기요양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센터라는 곳에서 네. 열심히 이제 그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데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네. 이렇게 오늘 오늘처럼. 출연했지만 네. 많은 정보를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아, 또 이제 우리 주변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또 등급을 받아서 장기요양 서비스 외 분들이 어떻게 또 지역에서 살아가고 계신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아주시면 네. 결국 이분들이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등급을 받으면 네. 네. 재가 서비스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 한 달에 이분들한테 최소 180만 원의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지역사에서 이분들 잘 케어하고 보살피고 돌봄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 장기요양 등급으로 진입하는 걸 억제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재정을 줄일 수 있다는 예. 철학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노인 돌봄 체계를 전반적으로 좀 잘 이해하고 네. 또 이 관심을 갖고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러려면은 이제 뭐 법 개정안이 중요한데 거기 핵심 이슈가 지금 이제 그거죠.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의 네.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네. 하기 위해서 이제 노인 복지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하였고 이게 이제 국회가 또 이제 바뀌고 그러면은 지속성으로 가는 게 어렵거든요. 이미 작년에 예. 법안 만든 건 폐기가 됐고요. 폐기됐죠. 예. 네. 그러면은 이게 또 발의를 또 해야 되죠. 그렇죠. 올해 법안 발의로 가든지 예. 시행령 규칙으로 가든지 그래서 규칙에를 들어가서 지금 장기요양 등급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이전 단계에서 예.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예. 지역사회에서 돌봄 체계를 예. 좀 명확하게 하고 체계를 잘 만들어서 네. 장기요양으로 진입하는 것들을 최대한 억제하는 그 프로그램이 예방적 프로그램이 우선 강조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시고 너무 어려워서 혼자 생활이 어려워서 재가 서비스라든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네.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도가 잘 설계되고 네. 그 서비스의 내용의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만 네. 그래야지 뭐랄까 여러 가지 어떤 노인 예방부터 사후 돌봄까지 네. 시스템이 잘 마련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23대 국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까? 그래서 좀 전략을 바꿔서 바꿨어요? 그냥 법안에 넣는 대신 좀 빠른 방법은 예. 예. 이제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예. 우리 재가노인복지센터라는 이름을 넣는 것이 그게 이제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노인복지법 네. 시행규칙 개정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정부에 있는 분들이 관심 갖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예. 이런 거를 전향적인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장기 요양 기관의 또 현지 조사에 따른 여러 환수 사례가 있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또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례들이 있고 또 협회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작년에 제가 회장이 됐는데 네. 네. 그때 가장 큰 현안 문제가 이제 시설에 보면 영양사가 있고 뭐 그 조리원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직역들이 있죠. 예. 근데 제가 쪽에는 50명 이상 넘어야 영양사가 두도록 돼 있으니까 어. 별로 영양사는 없는데 네. 다만 공통적인 시설이나 제가는 공통적인 거는 조리원이 요리를 해야 되는데 조리를 예. 해야 되는데 요양보호사 했거나 사회복지사가 했다고 그런 걸 환수 조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쌀을 조리원들이 다 씻고 해서 올려놨어요. 네. 그럼 뭐 사회복지사가 그 버튼을 눌러서 전기밥통에 밥을 가동시키는 것 이런 걸 조리로 소위 조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현지 조사를 가서 건보해서 환수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발이 많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재가 시설만 해도 조리원 한 분이 30명의 식사를 준비하고 다 세팅하는 게 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쵸. 그럼 여러 사람이 잘 드실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 어르신분 중에는 뭐 밥, 국, 반찬을 다 갖다 드리면 다 섞어서 국그릇에 다 말아서 한꺼번에 먹는 분이 계신 반면에 이제 치매 어르신의 경우가 네네네. 그 정상적인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떤 분은 잘 이렇게 잘라서 그렇죠. 걸리지 않도록 네. 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리원 한 명이 어떻게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영양사가 됐든 사실 요양보호사가 됐든 하다못해 시설장까지도 그런 걸 도와야 되는 건데 일선이, 네. 그게 직역의 역할이 아니라 해서 환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4개의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이제 개선되고 하지만 올해까지도 예. 올해 또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논의하고 또 현실적이 않은 그런 조치는 취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네. 그런 건 지속적으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리원을 네. 합리적으로 인원수에 대해서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인력 배치나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겠죠. 네. 근데 그런 걸 뭐 그냥 단순히 뭐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언론이라든가 좀 방송을 통해서 계도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언론이라는 생리가 네. 뭐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가 보도자를 내면 네. 잘 실어주지만 이제 우리 공급자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내면은 네. 별로 수용을 안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 공급자 단체는 너희들은 꼭 돈만 벌려고 하는 단체로 치부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한계도 또 존재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도 하고 작년에 어. 했는데 끊임없는 노력은 이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허. 네, 그렇군요. 네. 또 최근 또 어느 지역이든 통합 돌봄이 굉장히 또 이슈지 네, 않습니까? 뭐 이번에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 해서 약칭 돌봄 통합 지원법이 올해 3월에 제정된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2년 뒤에는 이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에서는 이 돌봄 통합 지원법에 대한 비전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협회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지금 법은 통과된 말씀하신 법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예. 장기요양과는 상관없이 이제 그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이 계속 거주하다 나는 여기서 생을 마감하겠다라는 그 요구에 기반해서 지역사회 내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네. 의료, 요양 등 잘 구축해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그 취지나 뜻은 필요한 법입니다. 필요한 법이고요. 그런데 이 법이 자칫 이제 너무 의료 쪽의 접근, 요양 쪽의 접근만 하면 이 법은 한계가 있다. 그렇죠. 다시 하면은 신체적인 것이 의료적인 접근 이전에 미리 준비하고 예방해야 되는 네.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예.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 저희가 해왔던 그런 센터의 역할이 그런 어른들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쪽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요양보험 제도에서 탈락한 그러나 돌봄이 필요한 네. 뭐 이런 분들을 의료적 접근 연계, 간호도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어떤 그런 그 틀을 마련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갖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 그 저출생 정책 그리고 개호보험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를 하셨던 네. 걸 아까도 네, 얘기를 좀 아까도. 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그리고 초고령화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이게 어떤 행사였고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간혹 자동차로 예. 휴가 때 지방을 좀 여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저희 아내하고 하는 거가 이 구는 인구 몇만이지 한번 두드려보고 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230, 40개 정도의 싱후가 있다 하는데 네. 한 98개 정도가 소멸 예정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도 무주를 다녀오면서 무주 인구를 쳤더니 네. 2만 3천 명으로 나와요. 무주 군의 인구가. 네. 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군구도 소멸되는 지역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이건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와 또 다 도시로 이탈, 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소멸 예정지인 도시들은 뭐 시설이 아무리 있어도 그 시설도 같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기로에 서 있군요. 예, 그래서 저출생 문제가 노인 인구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발생시키는 거죠. 예. 노인 인구는 예. 인구의 비율로 따지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일본의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선행 경험을 하는 곳이니까 네. 네. 저출생의 문제나 개호보험 네. 그래서 저출생을 해결하는 지금 저출생 문제 국가적 하도인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 선행 경험을 듣고 또 그것이 노인구 늘어나면서 개호보험하고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하고 네. 어떤 연동이 지금 당장은 없지만 네. 네. 불과 5년, 10년 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시사점을 찾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예. 이제 그런 행사를 하게 됐죠.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한 230명 참석하셨는데 다 공부가 됐고 네. 중요한 네. 시사점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뭐 정보를 알고 만약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진짜 가서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좀 상식적으로 또 네, 네, 너무나 네. 도움이 됐을 것 같은 네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그밖에 한국제가노인복지협회에서 중점적으로 전개하는 캠페인은 또 어떤 것이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또 사업을 전개하실 예정이신지 간단한 중장기 계획 말씀 네네네. 부탁드립니다. 중장기라 하면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네. 뭐 한 5, 6 이상을 얘기할 텐데요. 네. 지금 좀 전에 말씀 드신 그 노인통합지원법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잘 구축돼서 제가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가 우리 회원들이 물론 주야간 시설도 그렇고 방문요양도 그렇지만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걸로 2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하겠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네,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소위 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주장하고 네,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예, 반면에 우리 회원들도 그런 틀 안에서 정말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질과 소양을 갖추자는 노력을 내부적으로 계속 할 것이고요. 네, 어쨌든 노인 복지는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렇죠. 이제 다 우리 가족의 문제고 네. 가깝긴 저의 문제기도 예. 한 거죠. 제 문제입니다, 또. 저의 문제도 되겠죠 이제. 예, 그래서 예. 금방 되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공유하고 대국민들이 공유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지 끊임없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저 조한봉 회장님께서 대정부를 상대로 또 건의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이게 또 약간 또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너무 또 아니, 그게 목소리를 높이시면. 아니 뭐 그런 건 없고요. 없죠? 또 네. 그런 데선 또 좀 개인적으로 자유롭고 네. 그 이번에도 또 뭐 몇 가지 건의할 것들이 계속 있는데 네. 지금도 오전에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살펴봤더니 우리 관행 파트너 계신 분들이 또 다 바뀌었어요. 네. 아까도 말씀 그래서 그런 게 원활하게 네.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는 있는데 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네.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여러모로 애써주시는 우리 회장님과 좋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와,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지만 벌써 시간이 네,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그런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또 사회복지계 종사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나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특히 노인복지를 실현하는 우리 회원이나 우리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금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 거냐라고 공통의 인식을 갖고 우리나라 노인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지금처럼 해왔듯이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그 한국제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 회장님과 또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더욱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